안녕하십니까. 내성천과 영주댐과 한국의 강, 그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대구 환경위원회에서 주최한 서풍 박용훈 선생의 영주댐이 있기 전과 있고 난 이후의 내성천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진전을 감상한 이후 저 나름의 생각을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학계가 가지고 있는 지식, 즉 우리나라 하천학계가 우리의 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요약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강하천의 특성, 독특성, 중부 유럽의 도나우나 다뉴브 강과 크게 뭐가 다른지, 가까이 일본 강과 한국의 강은 뭐가 다른지 아주 간단한 큰 차이점을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속에서 내성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차별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는 그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과 그로 인한 내성천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미래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미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강을 두고 국내 하천업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보시는 것 같이 두 가지 최신 자료를 읽고 요약했습니다. 그 최신 자료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약한 내용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강은 처음부터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자갈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하천 고유 경관 특성이 특이했다라는 것이죠.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넓은 하천밭이 발달하는 것이 우리나라 하천 고유 경관 특성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두 번째는 댐 건설 때문에 하천 속의 모래사주, 모래톱이 식생이 들어서고 모래톱이 식생이 들어서면서 육지화가 되면서 결국은 본래는 모래밭과 자갈밭으로 된 금빛, 은빛, 화이트 리버, 흰 강, 백색의 강, 흰 강이었던 화이트 리버가 댐 건설로 말미암아서 식생이 들어서면서 강이 그린 리버, 녹색의 강으로 크게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데 댐에 대해서 한국 하천업계가 보고 있는 시선이 매우 우리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보호습지가 여러 곳 있는데 그 대부분의 보호습지가 하천 보호습지 말입니다. 하천 내 보호습지는 사람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물 흐름과 모래 흐름, 모래 이동이 변화해서 생긴 것을 국가가 보호습지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하천학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우리 또한 이러한 지식에 100% 동의합니다. 바로 밑에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 정상적인 하천처럼 흐르지 않고 물 흐름이 이상하고 모래 흐름이 이상하게 되면서 생겨난 그런 곳에서의 습지, 그런 습지가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일그러진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그러진 생태계를 할지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의 메커니즘이 변해버린 그런 곳에서 생겨난 습지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국내 하천학계의 지식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보사업이죠. 보사업으로 많은 하천 부지가 초지화되어 버렸고 이런 것을 만약에 재자연화 시킨다 한다면 식생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과학적 예측이 필수적이라 했는데 당연히 재자연화를 하고자 한다면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을 뒤따라서 하면 될 일이지 이 또한 우리가 동의하는 바이고 하천 학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4대강 사업으로 나타난 폐해입니다. 낙동강의 사진인데요. 버드나무가 물에 빠져 죽은 꼴입니다. 버드나무 뿌리가 물속에 깊이 잠겨져 있으니까 뿌리가 있는 땅 속에 산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O2, 산소를 흡수할 수 없으니까 지상부의 잎과 줄기가 말라 죽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좋아서 물가에 사는 버드나무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흘러야 될 곳에는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는 물이 들고 나면 있는 곳에 사는 식물인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해요. 거기다가 고인 곳에 물이 녹조와가지고 물이 썩고 있고 쓰레기가 썩고 있고 엉망진창의 모습은 우리가 4대강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수변생태공원이라 하셨습니까? 수변생태공원. 물가에 만들어 놓은 생태적인 공원이란 말인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생태란 글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부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한국의 생태학이 어떻게 해서 강을 살리고자 하는 4대강 사업, 그 언저리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은 수변생태공원에 외국 식물 핑크뮬리라는 핑크뮬리라고 합니다. 핑크뮬리. 발음도 어렵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와 기후와 비슷한 온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골프장, 미국의 유명한 골프장들에게 이 핑크뮬리가 그 중요한 조경식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한국에 부은 겁니다. 그것이 급기야 한국 4대강 수변생태공원 멀쩡한 고수부지를 밀어내고 이렇게 생태공원을 만들었다는 곳에 갖다 심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핑크뮬리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핑크뮬리는 여러 해살입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태적인 식물 생태적인 부분의 이야기는 추후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설명 올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4대강 살리기가 과연 무엇을 살리는지 그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서 한국의 하천학계 지식인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했는데 그 지식과 현장에 일어난 행위와는 전혀 딴판이죠. 즉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은 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하천학계의 지식 두 번째입니다. 강하천의 시스템에서 미치는 영향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천 정비, 댐 보건설, 골재 채취, 한마디로 생활 영양물질 유입, 한마디로 인위적인 충격,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물의 흐름, 모래 이동, 강의 지형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수문 현상이 수변 식생과 하천 지형, 하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식생은 하천 시스템의 기술자와 같은 존재다. 수변 식생은 하천 지형 과정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반응한다. 즉 식생, 수문, 지형 간의 상호작용으로 하천은 변하고 기후환경은 그런 변화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내몬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역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고 다같이 함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하천 시스템에 인간 간섭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 결과는 식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바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한국하천학회의 지식을 요약한 것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장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바닥을 싹 훑어버렸습니다. 이 강바닥은 수석 무척주 동물, 소위 말해서 우리 시골 말로는 골뱅이, 고디 이래 부르는 수석 무척주 동물들에게 중요한 겨울 동안에 그 피난처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요. 그 겨울 동안의 피난처는 강바닥입니다. 물이 흐르는 지표면 바로 가까이의 강바닥인데 이 강바닥을 이렇게 훑어버리면 그들의 피난처는 다 어떻게 되버리겠습니까? 그냥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건데요. 이것은 지식도 필요 없고 무지막지입니다. 그냥 긁어버린 겁니다. 왜 이럽니까 정말? 우리나라 땅에서 온대라는 환경은 겨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사계절 중에 겨울, 엄동설한의 겨울은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 엄동설한 동안에 살아남지 못하면 이듬해를 약속할 수 없죠. 내성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흰수마자 겨울 동안에 어디 가가지고 숨어 삽니까? 겨울을 피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바닥을 이래 긁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4대강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모래를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왔죠. 긁어내 버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슈퍼킬링이라고 합니다. 초도살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쌍그리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본 국내 하천학계의 지식을 요약한 내용이 우리의 생태학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일반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식은 지식일 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참 답답하게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국민의 세금으로 멋대로 이렇게 강하천을 이렇게 겨울마다 긁어내는 겁니까? 설령 긁어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생태적으로 방해나 위해나 파괴가 가장 극소화시키면서 자연을 관리하면서 생태계 생물들도 보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의 동물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담은 매뉴얼을 가지고 상류에서 하류로 일주간의 단위로 즉 생물들이 피난을 갈 수 있는 서식처가 제공되는 범위 속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길어져서
내성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치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너무 답답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인이란 것은 곧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에 생각과 지혜와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과 지혜가 빠져 있으면 그 지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는 싶지 않습니다만은 하천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긁어버리는 이런 습성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나라 강하천의 독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자연환경 조건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는 강하천이니까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성 온대 몬슨 기후이고 장관 노연기 지사를 가지고 있고 지구 빙하기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북반구 저위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 땅이란 겁니다. 세 가지가 하나같이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 설명 산색하기는 시간상 무리일 것 같고, 대륙성 온대라는 것은 사기질이 뚜렷해서요. 비가 올 때는 오고 오지 않을 때는 오지 않는다는, 즉 홍수와 가뭄이 교차한다는 뜻입니다. 장관 노연기 지사라는 것은 일본은 젊은 땅이라면, 화산섬이라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매우 오래된 지사를 가진 땅으로서 그 땅에 가로질러 흐르는 것이 강하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상의 북반구의 위도가 우리나라 같으면 38도선이 가로지르는데요. 이 위도를 두고 보게 되면 유럽이나 북미하고와 전혀 다른 그 위도의 차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빙하기 동안에 한반도가 경험하게 되는 눈, 얼음의 영향을 북반구의 다른 온대 지역보다도 매우 적게 받았다. 영향이 적었다. 이 뜻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눈, 얼음으로 덮여져 있었던 땅의 넓이가 산꼭대기 일부분 이외에는 거의 다가 육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대비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데는 거의 눈, 얼음 밑에 있었던 반도입니다. 1만 5천 년 전 같으면요, 북부 유럽, 함부르크나 북부 독일 지역은 거의 다 눈, 얼음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육지로 노출되어 있던 역사적 길이가 우리나라 땅과 다른 나라 온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매우 오래된 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하천 유수 흐르는 영역, 유수역, 하천 영역, 유수역에서의 그 시스템이 매우 독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뭄과 수변, 물이 많은 계절적 편향성이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마라는 레이니 시즌이 있지만은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장마. 그러나 우리는 장마가 아닌 산불이 흔하게 자주 발생하는 건조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봄, 가을로 건조해가지고 산불을 늘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사실 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산불 걱정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이 남아 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뭐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있을 수 있으나 일본 전체는 물이 풍부한 영역으로 기우제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우제라는 문화가 있고요. 산불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서 일본과 전혀 다른 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강하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식의 독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강하천은 사람의 맥박처럼 그 정맥과 동맥이 있고 해서 맥박처럼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 1년 연주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1년 연주기로 나타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도 태풍과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기간이 있다면 비가 적게 오는 겨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적으로나 보거나 또 연도적으로 또 50년 주기, 100년 주기, 200년 주기, 보통 그 하천학계에서나 그 수리수문하시는
기후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말이 뭐 1000년 주기에 홍수가 났다. 5000년 주기에 500년 주기에 홍수가 났다. 100년 주기에 홍수가 났다. 50년 주기에 홍수가 났다. 10년 주기에 홍수가 났다. 그 무슨 주기에 홍수가 났다는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홍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말하죠. 10년 주기 홍수보다는 100년 주기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주기적인 홍수와 가뭄이 우리나라는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제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륙성 온대 몬순 기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하천은 그런 자연환경 조건에서 생겨나는 강하천으로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상류와 같은 강하천 시스템을 가졌다. 그 상류와 유사한 상류와 비슷한 강하천 시스템을 가졌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유사 상류 강하천 시스템이다. 이 슬라이드는 뭐 익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양버들입니다. 표준 학술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우리나라 식물 이름에 보면 양버들로 납니다. 아마 한자를 번역하지 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들 양자에다가 양지 서양에서 들어온 버드나무라 해서 양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는 양버들이 아니고 여기 위에 쓰인 것처럼 포플라 종입니다. 포플라라고 하죠. 포플라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에는 이렇게 포플라가 없습니다. 물론 산간 계곡이나 산지 비탈이 높은 산지에 가게 되면 포플라 종류의 이 포플루스라는 성명을 가진 식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강하천, 이 지금 사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강하천에서 포플라라는 식물 종 자체는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과 전혀 다른 한국의 하천의 식물 사회학적 특성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양버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명이 포플루스 알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포플루스 니그라라고 합니다. 니그라. 이 수피가 시커멓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시커머지는데, 이 수피가 검다 해서 니그로, 검은색이다 해서 포플루스 종류 중에 검은 포플라다 해서 부르는데, 이 학명과 다르게 이 미류나무를, 이 포플루스 니그라를 우리나라에서는 양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혼란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강하천 특성 또 하나를 든다면은, 유사한 상류 강하천 시스템이라 했는데, 그 속에 아주 독특한 한국인의 문화유산과 그 한국인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유산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문화유산을 설명하자면 여기에 천전리, 울산 방구대 천전리 그런 곳을 천전리 각석이라고 하는 국보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곳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암벽에 선사인들이 이러한 문양을 그려뒀습니다. 이러한 문양을 그려뒀습니다. 여기 문양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그재그 문양입니다. 여기 문양들은 다이아몬드 문양과 원 문양과 동심원 문양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양들을 보시면 선사님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죠. 그때는 글자가 없었을 테니까 글자 대신 쓰는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선사인의 아주 독보적인 시스템의 글자입니다. 이 문양이 무엇을 뜻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그재그는 요 물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우리가 보통 사행천 하면서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사행한다 그러는데 그 사행의 모습이죠. 물 흐름을 나타냅니다. 요 물 흐름을 나타내는데 요 지그재그 문양을 끊으면 요 모양이 나오죠. 요 모양이 영어에 여러분 대문자 M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대문자 M은 바로 선사인들의 지그재그 문양에서 왔습니다. 지그재그 문양의 M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요 뜻이 바로 이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시면 물이 될 겁니다. 물. 우리가 말하는 물입니다. 영어는 water라고 하지만 알파벳으로 보면 M은 물을 의미하는 상형한 글자입니다. 지그재그를 상형한 글자입니다. 자, 선사인들이 이렇게 물을 뜻하는 기호를 벽에다가 이렇게 새긴 겁니다. 아마 분명히 물이 간절했을 겁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오늘날로 글자로 표현한다면 기우제를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M자가 지그재그가 밑으로 한 개 더 그리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문양의 진화가 되겠죠. 문양의 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요 동심원 있지 않습니까? 동심원, 요 동심원이 있는데 요 동심원 같은 경우는 동심원은 샘을 뜻하는 샘. 자, 다이아몬드, 동심원, 지그재그는 모두 다가 물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사인의 상형문자다. 그러면 그들은 물을 간절히 기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많은 책 그런 자연환경 조건 속에서 인류문화유산 천천히 각색을 우리가 받고 자연유산으로서 바로 내성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성천 상류하 유산 강하천의 원형이다. 밑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내성천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과거에는 평탄한 강바닥에 아주 평탄한 강바닥에 얕은 수심의 물이 흐르는 곳과 그리고 살짝이 얼굴을 드러낸 듯한 사주 모래톱이죠. 모래톱이 있고 모래톱 위에 풀들이 조금 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성천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내성천에서 자연적인 제방, 사람이 만든 제방 말고요. 자연적인 제방에서 자연적인 식생, 자연 식생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의 자연적인 식생은 왕버들이라는 식물이 주인공인 이런 거대한 왕버들 갤러리를 만듭니다. 왕버들 갤러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왕버들 갤러리가 제방에 자연 제방입니다. 자연 제방. 제가 이때 자연 그런 말은 인간의 도움이 일절 없는 가운데 저절로 자연 메커니즘에 따라서 생겨난 제방이고 그런데 나오는 것을 자연식생이라 그러죠. 자연식생이 대표적으로 왕버들 갤러리입니다. 이 왕버들이 강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강 속도 제방처럼 육지화 되어 버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지식인들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의 어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이트 리버가 그린 리버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내성천은 이렇게 모래 하천이다. 즉 우리나라의 원시 하천, 원형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매우 빈번하게 물이 흘러가고 빈번하게 모래가 흘러들어오고
또 모래가 빠져나오고 다시 모래가 보충되고 물이 빠져나오고 물이 보충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원시적인 하천이다. 모래톱이 내성천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 서식지로서 작용합니다. 내성천이라면은 모래톱, 사주라는 곳이 순간 서식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연중, 연간, 수시로 순간 서식지의 모양과 크기와 형태, 위치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내성천은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순간 서식지의 모래사주, 모래톱이 여러가지 양상으로 변해 오면서 늘 그 모양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순간 서식지. 요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다가 하늘살이 식물입니다. 순간 서식지니까 생명환, 즉 생명 주기가 짧은 식물들이 들어가 살죠. 그러다가 또 화학 다 쓸려가고 다시 한두 달 안정적인 사주가 유지되고 있으면 거기에 싹이 나서 어린 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성천 모래하천의 독특성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용어는 물길지표층이라는 겁니다. 물길지표층. 물길지표층은 땅 속의 지하대수층, 즉 지하수층과 지표면의 지표수, 지표면의 지표수와의 사이에 있는 층을 물길지표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물길지표층은 바로 지하수 바로 위에와 그 위의 지표수를 이어주는 연속적인 관계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에 강바닥이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은 바로 밑에 물길 지표층이 매우 비워져 있다, 말라져 있다, 건조해져 있다, 물이 없다는 뜻이고 물길 지표층이 물이 없으면 지하수도 영향을 받아서 물이 수위가 아주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하수가 포화되면 물길 지표층이 포화될 수 있고 물길 지표층이 포화되어 있으면 바로 그 위에 지표수가 포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물길 지표층은 그릇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릇의 그 태토로 이루어진 몸이죠. 그 속에 물을 담으면은 그 물이 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진피에 해당합니다. 피부의 진피에 해당하는데 그 물길 지표층이 없으면 물길 지표층이 없어져 버리면 지표수의 흐름이나 지하 대수층의 흐름 또는 물의 저장이 모든 것이 변형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사람의 진피가 확 다 걷어내 버리면 피부가 살아남겠습니까? 하천을 말하면은 이 물길 지표층이 파괴돼 버리면 지표수 하천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4대강 사업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래를 많이 긁어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내성천의 모래 하천의 내성천의 아까 사진에 본 모래 사주를 다 긁어내는 꼴이죠. 그 모래 사주를 다 땅속에 있는 모래 사주까지 다 긁어내 버리게 되면 모래 하천 내성천의 물길 지표층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내성천은 모래로 이루어진 물길 지표층이 특징이다. 앞서 그런 물길 지표층의 상부에 나타난 모래사주, 모래톱이 특징이다. 자, 모래톱과 순간 서식처로서의 모래톱과 또 모래톱 하부의 물길 지표층, 모래층으로 이루어진 물길 지표층의 발달이 내성천의 특징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내성대에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고 이거 가장 중요하게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물길 지표층과 순간 서식지에 대한 내성천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본 그 모래하천 내성천이 상류와 같은 하천이라 했고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순간 서식처로서의 모래톱, 모래사주의 발달, 두 번째는 그런 모래톱, 모래사주 밑 강바닥 밑을 채우고 있는 물길 지표층의 두터운 모래층의 물길 지표층의 발달, 이 두 가지가
모래하천 내성천의 특이성이라 했습니다. 그러한 내성천에 들어선 식생과 식물들이 들어설 서익체의 특이성을 이 단면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의 구획, 조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왼쪽에서는 보면 절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깊은 쏘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는 여울이 길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울 속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래톱이 여기저기 모래톱이 있습니다. 물에 잠긴 모래톱과 살짝 드러나는 모래톱, 이것이 순간 서식처죠. 그 밑에 긴 물길 지표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앞에 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왕보들 갤러리에 있는 상 쪽에 왕보들, 융단, 사축, 굴락이는 자연재방권, 그 바로 아래에 좁은 띠로 형성되어 있는 선보들과 갈풀 군집이라는 식물사회, 그 아래 모래 자갈이 쌓인 그 갯보들, 닭보리풀 군집, 이것이 모래 하천 내성천의 자연식생의 배분도입니다. 자연적인 식생의 배분도인데 그 가운데서 이 모래톱의 영역이 아주 넓게 발달하고 있다. 이 영역이 아주 넓게 발달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길 지표층, 그리고 모래톱, 순간 서식처. 그러한 내성천을 두고 좀 복잡한 그림이라서 화면에 깨끗하게 비워두고 시작하겠습니다만, 내성천에 이제 영주댐이 생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모식도로서 먼저 설명드리면요. 일단 1번 축, 요 X축을, 요 축을 1번 축이라 했을 때 1번 축 왼쪽 방향은 모래가 좀 물렁물렁한 아주 불안정한 쉽게 이동해 버리는 곳이고, 오른쪽은 모래바닥이 다져진 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안정적이고 단단한 곳, 중간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환경 경도로 크게 요런 장소 세 장소를 나눠 놓고요. 이렇게 강바닥에 모래의 안정성이랄까요?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 수준을 일단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는 영양분 수준이니까 수질이죠. 수질이 이제 아주 부유한 걸쭉한 영양분이 많은 물인가, 그렇지 않고 영양분이 아주 적은 자연하천, 그리고 인간이 똥물 하나 들어오지 않은 깨끗한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인가, 그리고 영양분이 빈약한 수질인가, 영양분이 아주 부유하게 수질인가, 보통의 수질인가를 가지고 또 세 가지 수준에서 그 영역을 나눠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영주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아닙니다. 일단 모래바닥이 불안정하고 영양분이 빈약하다. 현재의 내성천의 자연 내성천, 인간 간섭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 자연 내성천 생각하게 되면 길고 넓은 모래사주, 모래톱과 은빛, 금빛 모래밭과 얕은 물과 거기에 모래가 쉽게 떠내려가 버리는 불안정한 곳이죠. 그리고 영양분은 빈약하고 불안정한 모래바닥이라면, 자연하천 내성천이라면, 식물사회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마도 흰역기, 물침개 군락이라든가 흰역기 군락 같은 것들이 들어가 살 겁니다. 하여간 그 지역을 여기 보면 오리지널 생태계, 내성천의 오리지널 생태계인데, 이 오리지널 생태계 내성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만약에 누가 댐을 만들거나 내성천의 물의 흐름을 조절하게 되면, 즉 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절한다든지 모래가 떠내려오는 것을 조절하게 되면, 모래와 물의 이동, 유사 이동, 수량 이동,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조절받게 되면 바로 교란 체제가 통제된다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 하천은 큰 물이 내려오면서 막 모래를 이동하고 어떤 장소를 바위도 옮겨가고 막 깨부시니까 이것을 과학자들은 교란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교란 체제가 되겠죠.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자연적으로 교란하는 체제가 만약에
댐이 만들어져서 그런 흐름이 조절된다면 바로 어떻게 변냐, 이 원 생태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쇠퇴된 변질된 생태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변질된 생태계가 되면서 우리가 증거로 말씀드리는 대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 때 나왔던 것처럼 바로 유격화에 의해서 강 속에 왕버들이나 선버들 같은 큰 버드나무가 들어가 살고 달뿌리풀이 막 침투해서 넓은 달뿌리풀 군락을 만들고 하는데, 아마 내성천에서는 현재의 모습이 이 형태가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보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그림으로 한 장으로 설명되듯이 문제는 조절하천이라는 문제입니다. 조절하천. 물 흐름과 모래 이동이 어떻게 조절받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영주댐 때문이죠. 상류에 영주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 2010년대 초반, 2012년 정도 되시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성천을 들렸을 때인데, 요 뒤에 선몽대의 한옥이 보입니다. 선몽대 한옥이 보이는데, 요 산옥이 여기 있거든요. 선몽대 한옥 앞에 넓은 내성천 각 내부에다가 강바닥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 이렇게 발목만 걷으면 서가 있을 정도로 얕은 물이 흐르고 밑바닥은 좀 모래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은빛금빛 아름다운 강하천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영주댐이 상류에 벌써 만들어져 있을 단계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성천의 이전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시간이 더 흘렀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히 육지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달뿌리풀 버드나무들이 막 침투해 가지고 굉장히 육상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육상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기 싫다라는 거니까 예천인가 인주가 어디에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르도저로 이 안에 버드나무나 이 갯버들을 걷어내서 모래가 드러나도록 애를 쓴다면서요? 뭐야 그래 쓸데없는 수고를 합니까?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영주댐을 짓지를 말든지. 그래서 영주댐에 의해서 변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놀랄만한 일인데요. 이 보십시오. 댐 이전에 내성천 모래 사주의 모습입니다. 고장소에서 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물 흐르는 것을 통제해 버리면 자연적인 메커니즘에서 물이 흘러가고 연간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모래톱이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변하고 유지하는데, 물 흐름을 끊어버리면 모래 이동도 끊기죠. 그래서 모래 흐름과 물 흐름이 통제되게 되면 큰 비가 내리면요, 비 내린 곳에서만 모래가 다 씻겨가리고 씻겨버리고 위에서는 모래가 내려오르지 않으니까 점점점 물골이 깊어지고요, 한마디로 일그러진 하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천 속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래와 같은 그림을 많이 보셨을 때 이게 자연적인 하천 모습이라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상류에 분명히 거대한 보나 댐이 있었다. 보나 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강들의 본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내성천의 깃대종 흰수마가 절멸되었습니다. 복원도 시도했으나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절멸된 흰수마자가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양상을 이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절멸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Extinction Vortex니까요.
절멸의 소용돌이. 이 절멸의 소용돌이가 댐이 만들어지면 시작하는 겁니다. 댐이 만들어지니까 물 흐름과 모래가 조절되고, 모래가 조절되게 되면 망상 가까이 망상 구조가 바뀌고, 망상 구조가 바뀌게 되면 댐 멀리는 망상 구조가 바뀌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화상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급기야는 강바닥은 완전히 육지화처럼 돼서 물풀들이 오져가지고 꽉 우진 구담 습지와 같은 습지가, 낙동강 구담 습지와 같은 습지가 내성천에도 이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담 습지도 보호하고 있는데 넌센스입니다. 자, 영주댐. 그렇다고 구담 습지를 보호하는 것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동댐과 이마댐에 의해서 구담댐은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댐에 의해서 생겨난 습지는 그 나름대로 또 댐을 철거하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홍수를 방해하게 되면 그 습지도 또 정리해야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요, 이 강수 패턴이 급격한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강 하도 내에서 강 속에 보호되고 있는 국가서 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습지는 일단 그대로 두십시오. 내성천에서의 습지 발달은 더 이상 습지가 발달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성천의 습지가 발달되면 흰수마저는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생태윤리, 인간의 윤리로 생물을 멸종에 치닫게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주댐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그러한 소용돌이에서 흰수마저는 이렇게 순간 서식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절멸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흰수마저. 유럽은 이미 댐과 보, 특히 대형 댐, 대형 보 같은 것은 그 생태적 위해성과 그 홍수 조절 기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용론이 되던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 중에 하나인 댐 리무벌 유럽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댐 리무벌 유럽. 유럽에서의 댐을 제거하는 시민운동이죠. 댐을 제거하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파괴행위는 자연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햄머를 어깨에 둘러맸지만 이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지혜의 동물이니까 강하천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댐과 거대한 보와 댐의 무용론을 기반으로 댐 리무벌 유럽에서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댐을 새롭게 지을 필요도 없고 있는 댐도 평가를 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댐으로서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은 흐를 뿐입니다. 흐르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습니까? 비워지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받아 안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 안더라도 또 흐르기 때문에 비워지죠. 이런 것을 맑은 가난 청빈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강은 늘 비우고 치우고 비우고 채우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내성천은 그 가운데 그 전형을, 한국의 강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주댐에 의해서 크게 일그러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성천의 영주댐을 철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철거 비용이 좀 들지라도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은 아마 가격, 시장 가치,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자연 하천에서 자란 어린이와 일그러진 하천에서 자란 어린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부류의 어린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욱 더 인간다운 삶으로 행복할 것인지. 그래서 강은 우리의 무대로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한국의 강 원령 하나만이라도 잘 복원하고 지켜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늙어서 그런지 이 PPT 화면을 조그마한 컴퓨터에 띄워놓고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 이렇게 녹화하려니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네요. 피곤해서. 그래서 다음 기회는 좀 더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과 직접 대면으로 이런 강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